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올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국회 나올 시간에 국감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의 내란 종식, 그리고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세우면서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내란 청산 대 정부 심판, 이 정부 첫 국감 열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 며칠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욕설하고 고성을 마구 주고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맞붙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국감 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정감사 이번에 이제 26일 동안 좀 진행되는데요. 예. 아직 초반밖에 되지 않은데 한 열흘 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슈도 많고 뭐 이게 너무 뜨겁게 이렇게 붙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피감기감만 해도 834개가 정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여야 정쟁만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눈꼴 시리게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우선 국감 주요 이슈와 쟁점부터 한번 간단히 좀 스케치를 상임위별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법사위가 가장 뜨겁죠. 예.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관련돼서 이제 대법원 장애인이 출석을 하냐 마냐, 대법원에 질의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세게 붙는 상임위가 이제 가장 법사위라서 지금까지는 가장 뜨거운 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방위가 어저께부터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원래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나 뭐 정치적 중립 문제 이걸로도 이제 이슈가 좀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 민주당의 이제 김우영 의원께서 그 박정훈 의원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뭐 욕설이 가장 심하게 나와서 아주 뭐 법사위도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인데 과방위까지 참전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외통위도 좀 탓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가장 뜨겁게 보고 계시는 캄보디아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뜨거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고편이 좀 기대되는 데가 저는 행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 전산망 화재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23일 날 이제 서울시 국감이 있어요. 그럼 서울시 국감에 이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 국감도 행안위에서 24일 날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토위에서는 무안공항 참사가 작년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이 참사에 대해서도 좀 뭐 제주공항 그 대표나 이런 사람을 좀 불러가지고 사고 원인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안공항 참사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이 한 명도 되지 못했어요. 제주공항 대표도 부르려다가 많은 제주항공. 제주항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주항공으로 예. 좀 제주항공 증인 대표를 증인을 모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의료원 운영난 뭐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 좀 이런 여러 이슈에 묻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국감을 보면은 초반에는 여야가 강하게 대립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민생의자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국민들께서 너네는 싸움만 하고 민생의자는 왜 뒷전이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판을 인식해서 뒤로 갈수록 이제 민생의자가 조금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충돌이 좀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당 지도부들이 너무 다 강성이에요.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경영 대표도 그렇고 너무 강성이어서 지도부가 너무 강성이라서 이 뒤에서 좀 어떤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께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쇼폼이라고 그러죠. 짧은 영상으로 자기가 강하게 한 것들 이것만 유포해가지고 강성 지지층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립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강 변호사님. 네. 예. 그 국감은 정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의 산업 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사실 저도 국회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국정감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진들은 밤낮으로 정책 발굴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우리 윤민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그 한 컷 잡히기 위해서 고성방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좌진들이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국정감사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원장들에게 있다. 그래서 독단적 운영의 국감이라 그래서 독감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독감 3인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김현지를 부르지 않는 운영이 김병기 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죠. 또 국회법에 규정도 없는 현장검증, 국정감사법에 규정도 없는 현장검증을 하자고 우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지금 박정훈과 김우영 이 두 의원들의 다툼에 대해서 전혀 중재를 못하고 있는 또 한 편향적인 중재만 하고 있는 최민희 가방위원장, 독감 3적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예.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출석할 거냐 말 거냐 관심을 모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에 출석은 했지만 증인 답변 거부를 하면서 이걸 놓고 여야가 이제 충돌을 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두 분 의견 묻고 싶은데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판사는 네. 국감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판사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그 내부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원조직법도 평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역사를 살펴보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원도 춘천에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공보비에 대해서 현금화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대법원장 시절에 증인 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 대법원장은 국회의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 왔고, 지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왔냐? 그 증인으로는 안 오지만 법사위가 시작하는 그 정기국회 국감 첫날에 인사말을 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말을 하러 왔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증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을 딱 보니까 최혁진, 강원도 원주 출신의 최혁진 의원이 그 문을 막고 있어요. 이게 형법상 보자 보면 심리적 감금도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최혁진 의원은 물리적 감금을 한 것이죠. 감금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리수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90분 이상을 막 질의를 한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이전에 이미 88쪽, 88페이지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에. 근데 그 답변서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읽어보더니 뭐라 말했냐면, 이게 세간에 공개되면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끼리만 돌려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지 말라. 라고 해서 그 답변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국회법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가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돌려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게 논리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상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그럼 대통령도 상임위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상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실도 현장 검증을 해야죠. 국회 운영위도 대통령실 가서 현장 검증하면서 김현지를 부르던가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데 민주당의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연 의원님? 저는 일단은 국회에서 부르면은 다 갔으면 좋겠어요. 김현지 씨가 됐든 대법원장이 모두 됐든 그냥, 모두 나가는 걸로 룰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 뭐 상권분립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 상권분립의 취지도 그 재판관들이 그 하는 재판 행위 이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예. 취지가. 근데 대법원장은 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법원에 대한 행정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업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대법원장이 어쨌든 그 대법원의 최고 책임자인데 왜 무슨 근거로 안 가냐? 이런 부분들. 지금 국회가 너무 품격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해요. 너무 품격이 있으면서 불러서 대법원장도 와서 할 말하고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회 품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법원장이라도 가야 된다. 좀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헌법과 법률에도 뭐 재판에 관한 부분만 독립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앉아서 그냥 묵묵무답으로 계실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런 질문들은 사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고 다만
법원 그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께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법부의 신뢰가 더 높아지는데 사법부는 뭐 아무것도 우리는 건들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적 때문에 대한민국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원 행정처가 따로 있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법원 행정처장은 판단을 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물론 법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재판에 직접 관여하진 않아요.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구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법사위에 나오는 거고 국회 운영위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여야가 부르는 모든 증인을 다 채택해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싶은데 지금 법사위 증인 143명이거든요. 이거 다 민주당이 부른 증인이에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증인은 아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얼마 전에 임명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그 나쁜 관례가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낙마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또 낙마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 참고인 하나도 안 나왔어요.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원 행정처장에서 이제 모든 걸 한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맞습니다. 일단 일선에서 답은 처장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더 잘하니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께서 말레이시아하고 호주 순방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한 9천만 원 지출했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부인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500만 원이 같이 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배우자의 일정을 보니까 다 외유성이에요. 이제 만약 이런 문제가 국감에서 이제 밝혀졌을 때는 행정처장이 물론 이제 답변을 하겠지만 이렇게 돼서 저렇게 갔습니다. 얘기를 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어쨌든 그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갔으니까 배우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배석해 있어서 있은 후에 사과를 하든가 저는 이런 모습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그냥 있다가 바로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민석 네. 의원께서는 네. 지난번 선거에 나는 세비로 혈세로 해외를 나가지 않겠다 공약을 내세우고 한 번도 해외를 나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답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위치에 계시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못지않게 이목이 집중된 분 있죠. 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름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이번 국감의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올랐는데 아니 왜 이렇게 주목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 의원님? 이런 분이 집중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과 뭐 그 방송, 예. 이 공중파 이런 것들이 다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참 김현지 이분이 나오냐 마냐 이거 갖다 지금 계속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간에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쿠팡의 노동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을 못 받아가지고 예. 검사분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받아가지고 국감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대책도 만들어냈는데 예.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김현지 이분이 누구시라고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 대통령실 뭐 제1부속실장으로 지금 이제 보직이 변경된 것 같아요. 가지고 많이 알려졌죠.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최측근이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처음에 얘기가 된 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이제 변호사를 뭐 교체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증인 채택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발령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이런 의심이 더 크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을 일단 좀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 증인 채택 청와대 쪽에서 지금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막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이라도 좀 나와서 받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감에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저기서 다 불러요.
이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데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뭐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는 좀 나가야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에서도 부르는데 이것도 뭐 대통령실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공세로 너무 나가 버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행안위 같은 경우는 뭐 재산 공개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이슈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나오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농해수위는 산림청장 뭐 인사 개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팩트가 아닌 걸로 좀 확인됐거든요. 뭐 이런 데는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국토위도 뭐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은 뭐 2개나 3개 정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이걸 갖다가 뭐 언제까지 싸울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뒤에 국장들이 배석을 하거든요.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면 비서관들이 배석합니다. 그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국회에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차라리 왔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질문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김현지 국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김현지라는 사람을 제1부속실장에 올리고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올리고 그 총무비서관 자리가 비잖아요. 이거를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오고 그 성남 가족회사처럼 지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는 청와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야 대통령 관저는 저 뒤에 있고 대통령 집무관도 그 앞에 있고 언론관 따로 있고 춘추관 따로 있고 그 공무원들 비서관들 근무하는 데 따로 있고 그러면 언론이 이 직원들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감시 기능이 없지 않냐? 다 한 건물에 집어넣어.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들어가는 통로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서관, 행정관, 정무수석 이런 수석들하고 언론인들, 직원들하고 언론인들은 다 한 통로로 다녀요. 그래서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하고요. 밥도 같이 먹어요. 식판 들고. 그러면 김현지라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레이더를 돌렸죠.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오히려 화답이 뭐였냐면 안 보여. 누군지 모르겠어. 야, 우리 그 같이 밥도 먹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부속 실장인데 초중고가 안 나왔던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오고 이제 대학하고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안 나오고요. 나머지 일절 프로필이 안 나오니까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더니 최근에 나왔던 게 박정원 의원이 제보한 게 경기 동부 연합 간첩 사건 판결문에 김현지 이름이 있더라.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김현지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어가지고 진술 확보를 했다는 게 그 담당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또 재산은 대장동에 부동산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밝혀졌냐면 9월 26일 날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9월 26일 공개됐죠. 대장동 아파트가 있네?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9월 27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불났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이 뉴스 오기 전까지도 검색했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김현지의 재산이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현지를 중심으로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한 번은 나와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도 포지션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왜 안 나오냐 이거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뭐 갑자기 또 이제 경기동부연합 이거 얘기를 뭐 재판 기록 찾아라요. 판결문에 있으니까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결문에 있으니까 증인으로 나와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면은 색깔론으로 가정하는 문제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뭐 판결문에 있으니까 동부연합 이런 거는 걷어내고요, 솔직히. 이런 걸 빼고 차라리 왜 재산 공개나 이런 부분들 서면으로 언제까지 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또 이제 버릇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행안위 네네.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 책임 두고 여야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녹화 등을 들면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입장. 반대로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예방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대규 변호사님, 윤민섭 의원님 두 분 다 그렇지만 하실 말씀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강 변호사님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요리를 만드는 예능에 나가서 피자를 보고 이재명 피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제가 이름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재판 기피자. 피자 이름이 재판 기피자 혹은 중대본 기피자.
라고 피자의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화제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뭐였냐면 결국 배터리 이설 공사인데 배터리 이설 공사를 하려면 충전량을 30% 이하로 하던가 혹은 절연 장치를 갖추던 상태에서 리튬 배터리를 이설 공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불이 왜 났냐? 입찰 과정을 살펴보니까 광주에 있는 N 건설사가 공동 수급을 해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30억의 입찰을 갖고 갔어요. 근데 입찰을 받아간 그러한 건설사랑 기존 회사가 배터리 이설 공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감리한테 물어보니까 감리 단장도 자기도 이러한 공사를 감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할 게 아니라 입찰 과정부터 중대본 회의에서 따지고 들어갔어야죠.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능에 나가서 하호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 대통령실은 에이펙만 바라보고 있는데 에이펙 성공이 시진핑이 안 온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옷깃만 스쳐간다고 하니까 2주 있다가 가가지고 화재 현장 사진 찍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한 형국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냐면 저도 일하다가 이제 법령정보센터가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음주운전 범죄자들 음주 면허 취소하고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 처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버젓이 정지랑 취소 처분을 이것 때문에 못 받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로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서 등기에다가 뭐 인지 붙이고 우편 보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건데 이러한 시기에 예능을 출연한 대통령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윤 의원님. 일단 이 화재 사태하고 예능 출연하고 좀 분리시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재 사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제 5개월 만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까 입찰이나 공사 입찰이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불이 난 원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뭐 아까 이런 부분들 과정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뭐 책임자에 대한 무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국정자원 시스템 강화 예산이 삭감된 건 윤석열 정부 때가 맞아요. 왜냐면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도에 카카오가 먹통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후에 이게 이제 쌍둥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불나가지고 없어지면은 그대로 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 국민의 화두였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 추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24년도에 행안부에서 75억 정도를 기재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근데 기재부에서 46억 삭감한 다음에 29억만 이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국회에서 한 톨도 이렇게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공주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모양만 낸 거예요. 거의 백업 수준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도 이거 3시간 안에 다 복구될 수 있도록 어디에 거기 불이 나도 3시간 만에 다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쌍둥이 시스템 만들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지금 불이 났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줄줄이 삭감해놓고 이 시스템 대응을 제대로 못 해놨기 예. 때문에 이거는 5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못 해놨던 문제들이 예산은 결국 국회에서 분명히 마지막에 있잖아요. 통과되죠. 근데 네. 국회에서 안 깎았다니까요. 기재에서 깎았어요. 국회에서 그거. 그럼 올리던가 개수 조정 아니 소리를 국회에서 하던가. 올려가지고 네. 기껏 기재에서 네. 행안위에서 만들어놨는데 기재에서 또 깎은 거예요. 공주센터는 네. 2026년에 완공을 지금 앞두고 있긴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거의 백업 네. 시스템 정도만 이 되는 정도로 거예요. 정리를 네. 하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다음 다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네. 방지법, 의료, 선거, 부동산인데요. 여야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셔야 네. 될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윤 의원님. 윤 아, 예, 의원 좀 더. 네. 일단 이 3법은 그 혐오를 이용한 정치 쇼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팩트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 뭐 건강보험 640억 적자 났는데 이것도 통계 오류여가지고 뭐 27억 적자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24년도에는 오히려 흑자 났어요. 이런 거는 다 빼고 지금 그냥 혐오만 몰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쇼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제는 상호주의죠. 우리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다면 중국인도 우리나라에 땅을 살 수 있는데 우린 중국에 땅을 못 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에 투표 못 하는데 중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호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건데 여러분들 2021년도에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캐나다가 경제적이나 전쟁도 없고 굉장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2021년도에 부동산이 3.6배가 3배 이상이 폭등했어요. 거의 네. 4배가 폭등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싹쓸이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캐나다에서 저 법을 시행합니다. 중국인들
그 부동산 못 사는 법을 시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책 뭡니까? 현찰로만 부동산 사라는 거 아니에요. 김병기 원내대표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자원이 불나가지고 자세히 못 보고 있지만 현금으로 부동산 샀습니까? 정리해 결국 주시죠. 부동산만 중국인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투표나 부동산이나 저러한 건강보험이나 상호주의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요. 짧게 정리해 예, 주시죠. 일단은 이 부동산 토지 소유 외국인들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52.5%고 중국이 80% 이상인데요? 중국이 7.9%밖에 안 돼요. 토지 해가지고. 토지까지? 토지까지 해가지고요. 토지도 해야죠. 예, 집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게 지금 중요해요. 오늘 24일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강원도청하고 강원경찰청 2년 만에 현지 국감 받죠. 아무래도 고은이 행정복합타운 등이 강원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강원도 현안이 굉장히 많죠. 강릉 가뭄 좀 다뤄질 것 같고요. 고은내 행정복합타운 무조건 다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레고랜드 관련된 사건이 다시 좀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22년도에 레고랜드 말 금융 사태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그걸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강원도가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래놓고선 뭐 김진애 지사의 책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좀 나올 것 같고 저는 또 22일 날 교육의 국감이 강원도 교육청 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최준호 정책협력관이라는 분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그때 개입했다. 이 폭로를 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 출근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최준호 정책협력관 같은 분들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어느 언론에서도 말하지 않은 걸 꼬집어 보겠습니다. 고은리 복합행정타운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법 제7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국가 위임 사무 혹은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국가 보조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안 되고요. 진주의료원 기억나시죠? 진주의료 노동사태. 진주의료원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잘라가지고 아무도 질문을 못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다른 부분도 이게- 국정감사 내용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지 강원도에 있는 모든 우리가 다룬다 그래서 그게 모두 다 국정감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명확한 문제예요. 명확한 문제. 행정복합타운은 어느 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네. 예, 아니 그런 근데 부분들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원래 계획이 국비로 안 한다는 게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직 뭐 국감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국감 현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먼저 윤 의원님께서 좀 뽑아주실까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최혁진 의원을 예. 뽑고 있는 싶은데 이제 예. 무소속이고 이제 지역구는 아니신데 강원도 출신 비례세요. 예. 근데 이분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그 국감장에서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진을 들고 이렇게 하신 게 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좀 너무 선을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파이팅 있게 막 말씀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한 모든 말들은 다 뒤로 가고 이 사진 한 장만 남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정치는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똑같은 분을 갖고 왔는데요. 저 활약의 약자가 저게 도약한다 약자가 아니라 약할 약자로 저는 해서 최혁진 의원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보좌진들이 앞으로 좀 말리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가 내란 청산 대 정부 심판, 이 정부 첫 국감 열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두 분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강 변호사님. 네, 독단적 상임위 운영, 독단적 국정감사 3적 추미애, 김병기, 최민희로 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네. 내란 청산 플러스 민생 국감 합시다. 네. 뽑았습니다. 한 줄 평에 대해서 30초씩만 발언 기회 더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국감은 독단적 운영에 의한 국감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이 이제 독감의 감기의 시즌이 오는데 그러한 그 정도의 여파가 있는 최악의 국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예. 그 원인에는 그 김현지를 부르지 않은 김병기 또 현장 검증 법의 현장 검증을 주장한 추미애 또 의원들끼리의 다툼을 주재하지 못하는 최민희 이렇게 세 명을 뽑았습니다. 네. 내란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이 국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감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 약자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회라는 공간에 와서 예. 자기를 하소연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뜻을 받아가지고 제도와 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권력 아닙니까? 그런 그 법과 제도를 바꿔서 우리 사회가 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국감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게 네. 정쟁의 장이 아니고 민생의 장.
예,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연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